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송선영 교수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고객 데이터 플랫폼, 고객 데이터 플랫폼의 활용과 보안에 대해서 11차 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이 새로운 시대의 기준이 되면서 소비자 데이터를 잘 분석하면 고객의 특성, 선호, 심지어 고객 자신도 알지 못했던 잠재적 니즈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고객 데이터 플랫폼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통합된 고객 정보 관리 키워드가 등장한 것이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죠. 90년대의 뜨거운 화두였던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고객 관계 관리, CRM 역시 다양한 고객 정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CRM은 고객 관계 관리를 지원하는 반면 CDP는 고객 데이터 관계 관리를 지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점은 같지만 CRM이 고객 대면 상호작용을 구성하고 관리한다면 CDP는 고객이 해당 기업을 찾은 경로나 제품 및 서비스 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등 고객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객 싱글뷰와 고객에 대한 30도 뷰 등 이미 개인화를 잘하는 기업의 등장과 높은 매출 달성을 위해서 아마존은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기간별, 용량별, 가격별로 추천하는 시스템을 마련을 하고 있고, 넷플릭스는 알고리즘을 통하여 시청자가 영상을 기존에 시청했던 리스트를 통해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고객 데이터 플랫폼은 조직 내 여러 소스에 흩어진 자사 고객 데이터를 수집, 통합, 결합하여 개별 고객을 위한 일관성 있고 완벽한 정보 원천을 구축하여 단일 뷰를 완성하는 시스템으로 고객과의 접점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와 운영 시스템 안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고객 프로파일로 생성하게 됩니다. 고객의 접점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웹사이트, 앱, 라이브 채팅, 디지털 어시스턴트 등 여러 행동에서 데이터와 상호작용의 횟수 및 길이, 해당 상호작용 등의 빈도를 포함하여 나타나지고, 운영 시스템 안에서 포함되는 데이터들에는 전자상거래, 포스 시스템 등으로부터 수집한 구매 결제 시스템 및 반품 기록, 트랜잭션 데이터, 고객 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데이터들이 수집되게 되어집니다. 고객 데이터 플랫폼의 목적은 첫 번째, 모든 제1자 데이터 수집 및 통합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마케터가 사용하는 모든 도구를 연결해 이메일 분석, CRM, 전자상거래, 소셜사이트 등 마케터들이 활용하는 대부분의 시스템은 단절되어 운영되고 상호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문제를 없애 SSOT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 시스템 설계 및 이론에서 단일 진실 공급원, 흔히들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라고 얘기하는 SSOT는 정보 모형과 관련된 데이터 스키마를 모든 데이터 요소를 한 곳에서만 제어, 편집하도록 하는 관리를 이루기도 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고객 데이터 관리입니다. 고객 데이터 플랫폼은 다양한 마케팅 시스템 간의 데이터 흐름을 제어하고 고객의 동의 사항들을 관리하여 당사자 데이터와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권한을 관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의나 데이터 흐름을 관리하고 문서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 데이터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자사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고 이를 프로파일로 통합하여 데이터를 활성화하고 마케팅 플랫폼과 채널에서 잠재 고객을 생성화하여 세그멘테이션하고 세분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고객 데이터 플랫폼의 활용은 고객별 소비 성향이나 활동 이력 등의 누적 관리와 데이터 분석 후 인사이트 도출, 마케팅 전략 수립 등 다양한 속성갑을 통해 고객 분류 및 타깃 고객층에 대한 마케팅 기간, 채널 수단 등을 통해 최종 프로모션을 추진하는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고객 정보를 통합해 활용하려는 고객 싱글 뷰, 앞서 말씀드렸던 360도 뷰, 360디그리 뷰 오브 커스터머 등 다양한 시도가 존재하긴 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우리는 매일 분석, 예측 및 예상 계획을 위해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왜 유독 고객 데이터 플랫폼, 즉 CDP가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그것은 CDP의 확장성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강화되면서 고객이 타사 서비스의 이용 이력이나 제3자가 수집한 고객에 대한 2차, 3차 데이터 활용이 불가해지고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집한 제로 파티, 퍼스트 파티에 대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이런 CDP는 동의관리 기능이나 보안관리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하면서 기업이 확보한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고객 접점이 다양해짐에 있습니다.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기존에 구입한 제품을 고객에서 2차나 3차 광고를 진행하는 쿠팡의 예를 들을 수가 있고요. 결제 및 마일리지 적립 이력 등이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고객 식별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긴 합니다. 휴대폰, PC, 패드 등 3개 이상의 디바이스 및 10개 이상의 플랫폼을 통한 제품 구매 서비스에 이용이 되고 있고요. 디바이스 채널별 가용 데이터를 통해 고객별로 고객의 구매 여정을 관리하기도 하고 최근 AI 기술 도입에 따른 데이터 주체 식별 정보가 불충분해도 확률적 추론에 따라서 그 효용 가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빠른 마케팅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에서는 기존 고객 정보 통합 및 활용 시 비가공 데이터를 분석하여 데이터를 가공 및 정리하고 의사결정까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었고 IT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업으로 신속 고객 대응에 한계점이 발생되었지만 CDP는 편리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 마케터가 자체적으로 고객 분석과 자동화된 홍보 수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환경에서의 고객의 구매 의도 변화에 따른 능동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 보안입니다. 정보 보안은 컴퓨터 시스템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유출, 위조,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 관리 및 정보 보호 활동입니다. 보안 시스템 개발 기반의 CIA 트라이어드 정보 보안 3요소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으로 나타나며 기밀성은 인가받은 대상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인가받지 않은 대상은 정보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접근을 막는 정보 보안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무결성입니다. 무결성은 인가받지 않은 대상이 정보를 변조, 삭제할 수 없게 하거나 원치 않은 방법으로 정보를 변조, 삭제할 수 없게 하는 정보 보안입니다. 연결성, 무결성 서비스도 이에 해당하며 연결된 형식의 메시지 스트림을 대상으로 하고 정보가 불법으로 변경되지 못하게 보호하고 부인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비연결형 무결성 서비스도 있으며 개인 메시지를 대상으로 하고 정보가 불법으로 변경되지 못하게 보호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가용성입니다. 인가받은 대상이 정보를
필요로 하면 방해받지 않고 접근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정보 보안입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보안의 침해 형태입니다. 가로막기는 사용자 A가 사용자 B에게 데이터 정보를 전달 시 B와 연결할 수 없도록 C가 데이터 가용성을 제어해야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가로채기는 A와 B가 정보를 주고받는 사이에 C가 이를 도청하여 가로채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위조는 사용자 인증과 관계되어 C가 사용자 B에게 정보를 전송하는데 A가 전송한 것처럼 위조하여 보낸 정보의 인증성을 떨어뜨리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변조 수정은 사용자 A가 사용자 B에게 전송하려는 정보를 사용자 C가 중간에 가로챈 뒤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여 잘못된 정보를 사용자 B에게 전송하는 경우입니다. 유출은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정보의 내용을 무단 확인하거나 정보를 외부로 내보내 보안을 위협하는 경우이며, 훼손은 특정 정보나 소프트웨어를 고의로 변경, 파괴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보안의 공격 기법입니다. 스니핑이라고 하는 기밀성 공격입니다. 개인 정보와 같이 민감한 정보를 중간에서 탈취, 유포, 악의적인 목적으로 재사용하는 공격입니다. 바이러스는 무결성 공격으로 원본 프로그램을 변조하여 필요 이상의 권한을 획득하거나 시스템을 파괴하여 보안의 대상이 되는 자산 공격입니다. 다음은 가용성 공격으로 원과 디도스로 불리우고 있는데,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못하게 시스템 자원을 소모하는 공격입니다. 이러한 정보 보안 관리 대책으로서는 관리적 보호 대책과 물리적 보호 대책, 기술적 보호 대책이 있습니다. 관리적 보호 대책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법이나 내부 규정, 표준, 지침 등이 있고, 화재, 수해, 지진, 태풍, 물리적인 부분에 대한 보호 대책도 함께 포함이 되어집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 통제나 암호 기술, 백업 체제 등이 포함이 되고, 시점별로는 사전 위협과 취약점에 대처하는 예방 통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협 탐지를 미리 진행하는 탐지 통제가 있고요. 탐지된 위협이나 취약점에 대처하거나 위협이나 취약점을 감소시키는 교정 통제가 있습니다. 흔히들 많이 하는 백업, 복구, 트랜잭션 로그 등들이 있을 수가 있죠. 관리에서는 운영체제 시스템 로그와 DB 로그를 취합하고 분석한 리포트를 통해 관리 상황을 신속하게 보고하는 감사와 리포트 보고 등이 있고, 정보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여 장애 및 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책을 개선을 마련하는 대응 및 개선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및 감지를 통해 지속적인 침해 위협을 감지하고 식별하며 침해 징후를 발견하면 이메일 등을 통하여 상시 통보하는 시스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운영 관리 시스템을 설계하여 위협 및 취약점을 관리하는 예방 시스템도 있고, 보안 네트워크를 설치한 후 통합 보안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여 비정상적으로 탐지되는 패킷을 감지, 분석하면서 데이터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는 관리 대책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객 데이터 정보와 정보 보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디지털 혁명과 소셜 커머스, 소셜 미디어의 활성화로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대량 데이터에서 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또한 데이터 역량 강화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관심은 있으나 실제 빅데이터 활용을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막대한 투자 비용도 있지만 아마도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일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빅데이터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가 적용되는데,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충되는 이유는 빅데이터가 가진
성질에 기인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목적에 필요한 정보만 수집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목적 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시에는 반드시 고객의 동의가 필요한 사전 동의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고객의 많은 정보들이 집적되어질수록 가치가 증대되고 모든 정보가 수집된 이후에 사후 활용 목적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세 가지 원칙들은 정면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량 정보의 실시간 처리를 위해 정보 집적 및 분석 과정의 자동화 관건인 빅데이터 활용에는 제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객 정보는 물론 빅데이터 활용에 앞서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은 투자 증대 및 제도 개선이 아닌 대중의 신뢰 확보를 위한 보안 강화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IT 리서치 기업인 가트너는 데이터는 미래의 경쟁 우위를 좌우하는 21세기의 원유라고 했습니다. 고객 정보는 물론 빅데이터 활용에 앞서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은 투자 증대 및 제도 개선이 아닌 대중의 신뢰와 확보를 위한 보안 강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11차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은 다나송 skku edu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